마음이 편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나요? 아,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까? 약속도 귀찮고 대화도 피곤하고 혼자가 더 편하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웃고 떠들고 그게 삶의 활력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 하나 잡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카톡 답장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건 당신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빠져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가 조용히 아주 깊숙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요즘 혼자가 편해진 이유, 그건 당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에서 맞아요, 요즘 나 딱 그래요,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당신은 조용히 다음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지, 그 근원을 쇼펜하워의 고독 철학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추구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며, 외로우면 누군가의 존재를 원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욕망이 채워지면 곧바로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원할 때 누군가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누군가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지들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의지의 갈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개의 돌이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 두 사람의 의지가 충돌하면 고통이 생겨납니다. 사소한 오해, 작은 실망, 기대와 현실의 괴리, 모든 것이 의지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계속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 할까요?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습해온 생존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집단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소속감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혼자 있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고립되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 타인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봄날, 산속을 걷다 보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워 보입니다. 왜 저 나무만 혼자일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에 햇빛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바람의 방향을 스스로 익혀 유연하게 가지를 뻗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나이면 이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내면을 채우면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타인의 의견에 의한 노예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우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고,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당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워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겨울밤 눈이 내린 후의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은 완벽한 고요 속에 잠깁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호흡 소리를, 심장, 박동을,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감정들이 지금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변화는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더 아끼고 싶다는 깊은 마음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우연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고 전화기에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으며 SNS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부담스러워지고 형식적인 만남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사회적 축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고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과는 가볍게 인사만 나눠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였습니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은 나누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외롭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관계, 당신의 흐름을 막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계속 흐르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워도 인간이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선택적인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유지하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적게 만날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보이며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물리적 공간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감정으로 채워지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공간이 사라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끊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쇼펜하워의 저서 삶의 지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의 일부는 건강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온다. 타인의 의견은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격려, 친구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위험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그 인정이 사라질 때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지위가 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며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쇼펜하워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당신을 알아주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면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타인의 칭찬이 없어도, 외부의 성취가 없어도 당신은 당신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부유하며,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멋진 삶이 펼쳐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을산을 걸으면 다양한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변하며 소나무는 여전히 푸릅니다. 그런데 단풍나무가 은행나무를 보며 왜 나는 노랗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색깔이, 당신만의 시간이,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함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을 주목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화려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깊은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표면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반면 얕은 가을은 조금만 물이 흘러도 시끄럽게 소리를 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자책이 시작되며 불안한 미래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래서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무언가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으며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산책하며 자신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즐거우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책을 읽는 것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타인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하다면 당신은 진정한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살아오며 받으셨던 상처들, 기대들, 책임감들, 그 모든 걸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충전시키는 시간이 되는 방법, 이제 그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고독이 외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는 것,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워는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정신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상태, 고독하지만 고립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독서가 주는 선물입니다.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으면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고독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는 새로운 잎을 트이웁니다.
지난해의 낙엽은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나무는 그 영양분으로 다시 자랍니다. 과거는 당신을 키운 거름입니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규칙적인 루틴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워는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며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이런 규칙성이 그에게 내면의 평온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예의를 잃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무례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거리를 두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더라도 안부를 묻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예의를 지키며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워는 예절은 서로를 보호하는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쇼펜하워는 자연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강물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를 보면 계절에 따라 변화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인내를, 흐름을,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자연 속을 걸으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쇼펜하워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햇살, 좋은 책 한 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화려한 성취보다 고요한 아침이,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복잡한 계획보다 단순한 일상이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꿔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정말 놀랍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생각과 지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고독 속에서만 피어나는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왜 더 깊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창조는 대부분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완전한 고독 속에서 9번째 교향곡을 작곡했고, 톨스토이는 시골 저택에 은둔하며 전쟁과 평화를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왜 고독이 창의성을 낳을까요? 그것은 고독이 우리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외부로 향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적절한 대답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내부로 향합니다. 깊은 생각이 시작되고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아이디어들이 깨어나며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호수는 흐려지고 물결이 일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고요해지면 호수는 투명해지고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을 덜 필요로 한다. 즉,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오시는 동안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터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혼자가 좋다면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세상과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 인생의 평온한 계절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쪽에 작은 등불처럼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삶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들러 쉴 수 있는 조용한 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왜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까? 그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